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구, 경북의 모든 자원을 전폭 지원합니다.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도 일주일 연기됩니다. 대구 경북대병원에 격리치료를 받던 56세 여성 확진자가 숨지면서 코로나19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도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천지교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 사태 최대 피해자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넘긴 대구교회 신도 명단이 유출돼 강제 휴직과 퇴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하루 만에 2배로 급증해 18명이 됐습니다. 대부분 경북 도민인데 지역 확산 우려가 큽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도착한 한국인 승객 170여 명의 입국을 불허하고 귀국시켰습니다. 미국과 대만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격상시켰습니다. 한국행 자제를 권고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부산 온천교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한 교민의 아들을 포함해 8명이 감염됐는데 150명이 참석했던 1박 2일 수련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특집 뉴스에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입니다.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고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건데요. 위기 경보 격상을 통해 전 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윤수 기자. 자, 어제까지 위기 경보 격상은 없었는데요. 갑자기 심각으로 올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위기경보 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말 새 상황이 악화되고 여론도 나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문 대통령은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후에 전혀 다른 상황이 됐다면서 위기경보 심각 격상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계로 격상된 뒤 한 달여 만에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또 격상된 겁니다.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2009년 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인데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만났다며 지금부터 며칠이 중요한 고비라고 강조했습니다. 심각 단계에서는 대응이 확 바뀝니다. 정부 판단에 따라 휴교령을 내리고 집단 행사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민간 병원에 의료인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고 외국인 입국 금지를 포함한 출입국 관리도 더 강화됩니다. 항공, 철도, 대중교통 운행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심각 격상이 늦었다면서 뒷북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짚어본 것처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 달라지는 점들이 많은데요. 먼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된다고요? 네, 이은혜 교육부 장관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개학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개학 연기로 줄어든 수업은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런 개학 연기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돌봄을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학원들에게는 휴원과 등원 중지를 권고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채널A 뉴스 김인수입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격리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600명을 넘어섰는데 이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가 절반을 넘습니다. 코로나19 지금까지 상황을 정현우 기자가 종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169명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602명입니다.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세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세는 다소 약해졌지만 검사 중인 유증상자가 어제보다 2,000명 늘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객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도 급증세를 이어갔습니다. 부산 역시 동래구 온천교회 신도 사이에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대구에서 촉발된 2차 감염자들이 전 시도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순위로도 2위인 일본 크루즈선과 불과 32명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사망자도 오늘 하루에만 2명이 추가돼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 나흘 전 첫 확진 판정을 받은 56세 남성이 오늘 아침 숨졌습니다. 대남병원 환자 중에선 3번째 사망 사례입니다.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57세 여성 38번 환자도 오늘 오후 숨졌습니다. 평소 만성 심부전증을 앓았고 인공 심폐기인 에크모 치료를 받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상태가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건당국은 두 사람의 의료 기록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분석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대구에선 하루 사이 117명이 늘어서 32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4살 배기 어린이 환자도 나왔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배유미 기자,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 중에 가장 어린 환자가 나온 건데요. 지금 이 어린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어린이 확진자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대구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상태는 다행히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어린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교사로 근무한 대구 동구의 어린이집 원생이었는데요. 해당 교사가 맡은 바 나이는 아니고 같은 층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자 자택에서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이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가장 어린데요.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큼 어머니가 보호구를 착용한 채 돌보고 있습니다. 4세 어린이는 경증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방역당국은 감염된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지침을 논의 중입니다. 이 밖에 오늘 나온 확진자 가운데는 고등학생도 2명 포함됐습니다. 네, 지금 SNS 등에서 특정 지역 이름을 붙인 말들이 돌고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대구시가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죠. 네, SNS 등에서 이런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자 대구시가 나섰습니다. 시민들을 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지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겁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한 폐렴이 아니듯 대구 폐렴도 아닌 코로나19라고 말했는데요. 확진자들이 대구에 여행 온 것이 아니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나 신도들 행사에 참석한 만큼 대구 시민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대구의 아픔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천지 교회 측이 조금 전 온라인 생방송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번 사태 최대 피해자인데 일방적으로 비난받는 건 억울하다 토로했습니다. 신도 명단까지 넘기며 협조했지만 돌아온 건 비난뿐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유튜브로 입장을 밝힌 건 기자회견 장소 대여 자체를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교회 측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신선미 기자입니다. 신천지 교회 관계자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천지 교회 역시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병하여 대한민국에 전파된 질병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보건당국에 협조하기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넘겼지만 명단이 유출되면서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 성도를 향한 강제 휴직, 차별, 모욕, 심지어 퇴직 압박까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유증상자를 매일 확인하고 질병관리본부와 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신천지는 서울 시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호텔들이 장소 대여를 거부하면서 인터넷 입장 발표로 선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은 없었고 이만희 총회장도 따로 얼굴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334명 중 유증상자는 1,2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248명에 대해서 어제 기준으로 검사를 하신 분이 293명이고 계속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인 가운데 670명은 아직 소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확진자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형사 600명을 투입해 신천지 교인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주소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발품을 팔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39명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9명이 추가돼 확진자가 총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당국이 언제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파악에 나섰지만 현재로선 오리무중입니다. 먼저 이지훈 기자입니다. 주말이지만 성당 앞은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예배당에도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온 이성당 교인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폐쇄된 겁니다. 순례에 참가한 천주교 교인 39명 중 어제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 9명이 추가로 늘어 총 18명이 됐습니다. 가이드 1명을 빼고 모두 경북 도민들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의성군 주민 2명은 이곳 경로당에서 주민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이후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로당은 폐쇄되고 함께 식사한 주민들도 자가 격리됐습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176명입니다. 특히 일부 확진자들이 온천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았고 아이 돌보미와 요양보호 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돼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주민들 중에 한 80% 이상은 접촉이 됐다고 봐야 되죠. 흉흉하죠, 아주. 나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요.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지만 현재로선 오리무중입니다. 이스라엘은 확진자가 1명뿐이어서 사실상 청정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아마 노출돼서 여행하는 동안에 상호 교차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비슷한 시기 이스라엘 순례를 다녀온 제주도민 37명 중에서도 의심 환자 1명이 나왔지만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로 가려던 우리 국민 170여 명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아주 불쾌한 상황이 됐고 외교부도 강력 항의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자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거죠. 입장 바꿔 비난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출국 하루 만에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온 승객들. 이미 출발을 하고 이제 가는 중에 이렇게 금지가 됐고 그리고 이제 도착하기 2시간 전에 승객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됐으니까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고 좀 황당하죠.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까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다면 예외 없이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거주자예요. 그러면은 집에를 못 돌아가시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하루 이틀은 더 잘지 않을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제 저녁 이스라엘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170여 명은 현지 공항에 내리지도 못한 채 되돌아왔습니다. 24시간 넘게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입국을 허용한 자국민 11명도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공항에서 곧바로 격리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조치는 한국인 성지순례단 39명 중 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뒤 나왔습니다. The potential of a confirmed case during the event, since we had the event of the Korean pilgrims, is going up. 이스라엘 당국은 한국인 성지순례단의 상세 동선을 발표하며 접촉한 자국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다녀간 성지인 페트리아크 지하동굴의 경우 CCTV 기록을 토대로 시간대별 동선까지 공개했습니다. 외교부는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갑작스런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한국인이 오는 것도 한국에 가는 것도 꺼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말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한 단계 격상했는데 중국 본토 다음으로 위험하고 홍콩보다 더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한국을 경계국가로 격상했는데 주의 수준인 홍콩보다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CDC 측은 한국 여행 시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가급적 여행을 미루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바레인 등 5곳입니다. 영국과 오만 등 8개 나라는 입국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인과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의 여행 경보를 이틀 만에 2단계로 높였고 베트남도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각국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항공사 스스로 하늘길을 끊기도 합니다. 필리핀 항공과 싱가포르 항공, 타이 항공, 베트남 항공 등이 다음 달까지 한국 노선 운항을 중단하거나 횟수를 줄여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도 한국행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20일 이후 대구 영진 전문대에서만 중국인 유학생 100명이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인근 경북대와 영남대에서도 휴학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역 감염을 인정하고 심각 단계로 위기 경보를 올린 만큼 각국의 한국 기피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우한에서 온 아버지는 음성인데 왜 10대 아들이 코로나19에 걸렸을까? 부산 지역 확진자에 대한 미스테리가 이제 풀리는 걸까요? 2월 중순 온천교회 종교 행사가 있었는데 보건당국은 이날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 온천교회가 집단 감염 연결고리가 됐을지 걱정입니다. 이 소식은 이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환자가 지난 21일 처음 나온 이후 이틀 만에 1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절반인 8명이 온천교회 신도였습니다. 신도들의 집단 감염은 우한 교민의 아들을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온 아버지는 수차례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는데 갑자기 아들이 양성으로 확진돼 감염 경로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연결고리는 온천교회가 지난 15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한 수련회였습니다. 당시 행사에는 150여 명의 신도가 참석했고 우한 교민의 아들을 포함한 확진자 8명이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수련회에 참가한 신도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온천교회 확진자 중에는 우한 교민의 아들로 알려진 환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종교 행사에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부산시는 온천교회를 잠정 폐쇄하고 지난 2주 동안 교회를 방문한 신도에게 자가 격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신도가 10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군대도 뚫렸습니다. 육해 공군 모두 뚫렸습니다. 지금까지 장병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7,700명 넘게 군대 안에서 격리됐습니다. 부대 내에는 격리시설이 부족해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을지 이것도 걱정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부대를 드나드는 차량과 인적이 뜸합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는 손소독과 체온 측정을 해야 합니다. 모든 장병의 외출 외박, 면회 휴가 금지 조치로 전국의 모든 부대가 어제부터 외부와 차단됐습니다. 외부와의 차단에도 불구하고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군은 초비상입니다. 어제 확진자가 2명 더 발생한 데 이어 오늘은 육군 군무원과 해병대 간부가 추가돼 국내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도 제주 충북에서 경기, 강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구와 경북 지역을 방문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평택 해군 간부가 1차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격리자는 7,700여 명입니다. 불과 4일 만에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200명 정도가 격리됐던 것과 비교해 높은 수치입니다. 군은 밀접 접촉자의 경우 1인 1실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자의 경우 특정 장소에 모아놓기도 해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은 다음 달 사관생도 임관식을 내부 행사로 진행하고 대구 지역 군부대 간부의 재택근무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대구 지역 초등학교에선 교장 선생님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교직원 전체가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게 한 지역 학교에만 해당될 것인가? 워낙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서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초등학교가 오늘 전체 교직원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교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교장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 학교 선생님을 포함한 교직원 30명 모두 자가 격리됐습니다. 오늘 오전 교실 환경 개선 공사를 하던 인부들도 서둘러 철수했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전화 왔는데 일하러 다 나갔어요. 교장은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려고 방학 중에 학교를 몇 차례 들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350명입니다. 지금은 방학이라 학교에 나오진 않지만 평소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이 적지 않아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축구도 하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저녁에는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돼요. 대구시 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자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양성 판정 받았다고. 대구시 교육청은 보건당국의 통보를 받는 대로 3월 9일로 한 차례 미룬 계약을 더 늦출지 논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어머니에게 간 이식을 하고 나서 신천지 신도임을 고백한 여성 때문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도 발칵 뒤집혔죠. 당시엔 증상도 없었고 신천지 교회가 크게 불거지지 않을 때였지만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 딸이 어머니에게 간 이식을 해주는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수술 직후 딸에게 온 보건소에 자가격리 통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딸은 이 연락을 받은 뒤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병원 측에 이야기했고 이후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 수술은 한 달 전부터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데 당시에는 대구에 코로나19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딸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없었던 겁니다. 딸은 해외여행력도 없었습니다. 몰랐죠.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저희는 모르는 거죠. 딸과 어머니가 간 이식 수술을 위해 입원했던 병동은 폐쇄됐고 수술실에 들어간 의료진은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어머니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수술에 관여했던 의료진 38명의 감염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신천지 교인이 계속 속출하다 보니 지자체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신천지 명단에는 직업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앞서 이 병원에서는 신천지 교인인 호흡기내과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간호사와 접촉한 전공의 한 명도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온 국민이 가슴 졸이는 이때 꼭 이런 짓까지 해야 될까요? 신천지 신자다, 대구에 갔다 왔다, 중국인 만났다. 한 남성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광주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이 남성이 병원에 이송되고 도주극까지 벌이는 바람에 구급대원, 경찰,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검진해봤더니 음성이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남성을 들것으로 옮깁니다. 남성은 가방을 품에 안은 채 축 늘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광주의 한 대형 서점에서 2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남성은 119 구조대에 자신이 신천지 신도로 대구교회 예배를 다녀오고 중국인과 접촉했다며 발열과 인후통 증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본인이 그렇게 주절주절 다 이야기하고 의심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가연봉지 보호구 다 착용하고 환자한테 마스크 씌우고.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선별진료소에 도착한 남성. 저녁 7시 반쯤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던 남성은 1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음압 병상으로 옮겨져 긴급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동안 남성과 접촉한 구급대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대형 서점 역시 문을 닫고 내부 전체를 방역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남성이 쓰러진 모습과 이송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했습니다. 불안하죠. 그 일이 아니면 찾자마자 또 커져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감 조장은 좀 약간 주장하는 분위기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최근 집에서 가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의심 환자 행세를 한 남성을 처벌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은 정신질환으로 아무것도 기억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 쓰러졌을 때 당시 어떤 의도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남성이 신천지 신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신천지 측은 자신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 생후 16개월 된 여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사회부 이다혜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네, 지난 15일 신천지 확진자가 다녀간 대구 동구 퀸벨 호텔에서 1시간 반쯤 머물렀던 김포 부부의 생후 16개월 된 자녀가 조금 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아기는 현재 국내 확진자 중 가장 어립니다. 부부가 확진됐을 당시 자녀도 함께 검사를 했지만 음성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2차 검사에서 아이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앞서 저희가 4살 배기 어린이 확진 환자가 가장 지금까지 어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6개월 여아로 지금 연령대가 내려갔습니다. 자,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오늘만 사망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사인이 나왔습니까? 네, 이 한 명은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57세 남성 54번 환자고요. 다른 한 명은 38번 환자 57세 여성으로 경북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두 사람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인데요. 54번 환자는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고 38번 환자는 콩팥 질환으로 혈액 투석을 하던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례여서 빠르게 병세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지금 기저질환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경주에서 3번째로 사망했던 남성이 40대였잖아요. 상당히 젊었는데 갑작스럽게 사망한 배경에 기저질환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평소 기관지염을 앓았고 또 고혈압 약도 복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이 더 악화되는데요. 최근 미국 심장학회가 발표한 논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국 우한대 중남병원에 입원했던 코로나19 환자 138명의 증상을 조사해보니까 급성 호흡곤란을 일으킨 환자가 20% 가까이 됐고요. 심장박동이 불규칙적인 부정맥은 16.7%, 급성 심장 손상은 7.2%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갑작스러운 죽음을 유발할 수 있는 증상들인데요. 이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심장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진자가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또 지역사회 감염도 빨라지고 있어서 정말 속수무책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데 가장 큰 문제가 뾰족하게 치료제가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명확히 할 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백신도 없고 코로나19만을 위한 치료제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신 에이즈 치료제로 알려진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제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정부는 당장은 치료제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 지역별로 약품에 대한 배분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칼레트라에 대해서는 실업제로 나온 것도 이미 식약처 통해 구매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에 워낙 환자가 많은 데다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치료제 부족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많은 환자 발생이 있었고 물건을 요청해서 당겨가면 우선순위를 두고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추가 물량의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네, 현재 확진자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일본의 경우는요, 신종플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항바이러스제 파빌라비르를 모레부터 치료약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해보니까 증상 완화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요. 일본 소지필름 자회사에서 만들었고 200만 명분이 비축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치료약 확보나 대체약을 찾는데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네, 해인사가 사찰로 통하는 모든 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죠.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여러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닥칠 때 신도들에게 현명한 대처를 권고하고 융통성 있게 행사 방식을 조율하는 게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종교 행사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의 특별당부 후 종교계는 분주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먼저 불교계는 외부인의 사찰 출입을 막는 산문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영남권 주요 사찰이 대부분 포함됐는데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한 해인사도 다음 달 1일까지 모든 입구를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나눠주고 찬송가 합창은 비말 확산을 막기 위해 독창이나 악기 연주로 대체됐습니다. 일요일 오후지만 비교적 한적한 모습의 교회입니다. 일부 예배를 제외한 각종 모임들은 모두 취소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부 식당도 당분간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다 썼죠. 다 썼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찬양대는 찬양대 안 하고요. 예배 중심으로 예배해 드렸습니다. 아예 온라인 생중계 예배까지 등장했습니다. 천주교도 행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나 안동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3월 5일까지 전면 금지를 하고, 일부 그 외에 다른 교구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미사를 금지할 수 있고. 코로나19가 종교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개방된 야외보다 밀폐된 장소에서 감염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출퇴근 시간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찬 지하철 같은 곳이 걱정인데 이번 뉴스 보시고 내일 아침 공포의 출근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는 지하철 안내 방송입니다. 역 안에 수시로 나오고 있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전동차 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적지 않습니다. 마스크 없이 하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동차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마스크를 써달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고 전광판으로도 알리고 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가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해요. 요즘에 하도 난린데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다니면. 지하철 안에는 되게 가까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기자님하고 있듯이 같이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운 마음 그런 거는 좀 있는 거죠. 피치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 약국 가도 다 안 팔고 이래서 너무 구하기가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마스크 오히려 막 금값이라고 막 부르는 게 값이라고.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지하철은 환자가 지금 있다면 거기서 기침 대책을 하면 거기 안에 환기도 잘 안 되고 2차 감염 우려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취업 준비생들도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을 포기할 수도 없고 시험장에 가자니 감염되진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이 있었는데 사공성근 기자가 응시생들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장에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린 응시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체온계와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점검한 뒤에야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기록한 문진표도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 점검을 거쳤지만 걱정은 가시지 않습니다. 사람 빽빽한데도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줄 서서 가고 진짜 최소한의 고사정 확충해서 간격이라도 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에서는 고민 끝에 시험장에 나온 응시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안 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의 또 인생이 달린 시험이고 하는데. 주말인 오는 29일에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등 각종 공무원 시험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있거나 또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 해열제 같은 걸 먹고 올 수도 있는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시험장 입실 인원을 줄이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이런 재난 상황을 틈타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한 중국인이 마스크를 팔기로 하고 1억 원이 넘게 챙긴 후 이 돈으로 뭘 했나 싶었더니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현재 190건이 넘는 마스크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서 마스크를 사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지인에게 마스크 4만 3천 개를 보내주기로 하고 1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있던 지인은 마스크를 받으러 한국에 들어왔지만 A씨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인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수했고 지난 21일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의료기기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빼돌린 돈은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마스크 판매 사기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뒤에 도착한다 이렇게 오거나 갑자기 품절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환불을 하게 되고 진짜 구하기 힘들고요. 몇 주 전만 해도 4,000원대였거든요. 한 장에. 근데 요즘은 6,000원대로 올라가지고. 판매 중개업체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요, 판매 중지를 넘어서서 퇴출까지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된 마스크 판매 사기 신고 570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190건을 특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마트에서는 생필품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라면, 생수 진열대 곳곳이 비어있는 모습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재기 조짐도 보입니다. 우현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트 직원이 5개씩 묶어 포장된 라면을 진열대에 쉴 새 없이 채워넣습니다. 평상시보다 2배 정도? 난리 난 거죠. 지금 돌아서면 진열하기 바쁜데. 매장 옆 복도에 천장에 닿을 정도의 높이로 쌓여있던 생수도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입니다. 지금 이틀, 한 2, 3일 만에 지금 이렇게 쭉 줄은 거예요. 은평구에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들 가져가더라고요. 서울 강남구의 마트도 라면과 즉석밥 진열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들어와서 왜냐면 너무 딸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마트를 직접 찾지 않는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몰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주문량이 20%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라면을 검색하자 품절이라는 안내가 이어집니다. 대구 지역은 다 차 있는 거고요, 지금. 한 생수 제조업체 홈페이지에는 대량 상품이 당분간 품절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필품 구입과 배송 과정에서의 혼란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기서 코로나19가 시작됐던 중국 우한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구 1,000만의 대도시였던 우한이 전격 봉쇄된 지 오늘로 한 달째를 맞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1,800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4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공포, 또 불안에 지칠 대로 지친 한 우한 주민은 이곳이 인간 지옥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비극의 끝이 보이지 않는 우한 상황,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우한시 한 병원의 응급실 안. 공간이 부족해 병원 복도 곳곳에 병상이 놓여 있습니다.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병원은 포화 상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남은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你知道吗？你现在。 병원은 물론 집에서 숨지는 사람도 끊이지 않으면서
장례식장은 시신으로 넘쳐납니다. 过了12个多个小时，到晚上8点了，才派车都过来接。感觉武汉就是个人间地狱啊！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정부가 밝힌 통계는 믿지 않습니다. 我觉得那个时候就肯定不止这么多。我那个时候我就想了，可能有5到10万。 정부의 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如果华政府当时早一点，可能早一点封城，少5天都不会是这种情况。 감염되지 않은 주민들도 집에 고립된 채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국 SNS에는 병상을 구한다는 게시물 수백 건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전염병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우한시 간부 620명을 문책했지만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현재 저희 방송 화면 상단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코로나19 지역별 확진자 숫자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등 일부 지자체 발표와 차이 나는 곳이 있지만 이는 확진자 실제 주소지 등의 문제에 따른 점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중동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에서는 코로나19가 확진된 지 불과 4일 만에 28명이 감염되고 6명이 숨졌습니다. 인접 국가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히잡이로 마스크를 눌러 쓴 의료진, 가쁜 숨을 몰아쉬는 환자 상태를 수시로 들여다봅니다. 테헤란 시내 마스크 판매점은 사람들로 운전성시입니다. خیلی جدیم همه کل خانواده دچار رعب و وحشت شدیم بعدی که حتی نمیتونیم بچه‌هامون رو بیرون بیاریم حتی نمیتونیم ببریمشون جای بازی کنن. 이란에서는 코로나19가 확인된 지 불과 사흘 만에 28명이 감염됐고 6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수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치사율은 중국보다 월등히 높은 18%에 달합니다. 이란 보건당국은 무더기 감염자가 나온 곰 지역에서 중국 기업의 고속철 건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중국인 노동자가 감염원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선 이란 곰 지역 방문객의 확진을 발표했고 쿠웨이트, 터키 등이 출입국 검문소를 폐쇄하거나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라크는 아예 공항 등에서 일일이 체온을 재고 있습니다. المطار حاله كبقية المنافذ الموجودة في العراق أخذ الإجراءات والتدابير ومنع أي وافدين الإيرانيين من الوصول أو القدوم إلى العراق ما عدا المسافرين العراقيين الباقين في طهران. 이란 당국은 곰 지역과 인접한 아라크의 각급 학교에 임시 휴교령을 내리고 테헤란 지하철 역사 내 음수대 등을 모두 폐쇄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대로 4월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국민의당 창당대회마저 생중계 위주로 진행되는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성시온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민의당 창당대회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창당대회 때마다 들리던 함성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착용한 상태에서 애국가를 재창하겠습니다. 장소도 300석 규모의 작은 공연장으로 바꿔 진행됐습니다. 선거 운동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대면 접촉을 줄이는 대신 유튜브 TV를 개설했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어제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장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못 나가는 예비 후보들은 각종 SNS를 통해 자기 알리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총선 연기론까지 나왔습니다. 필요하다면 4.15 총선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거 연기는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총선 연기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 선관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선거 업무는 계속 진행하되 코로나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총선이 연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직전 강원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피해 지역에 한해 선거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어서 여야 모두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모처럼 화창한 휴일이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공기질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퇴근길 무렵부터 호남을 시작으로 밤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내일 하루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내일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2도, 강릉 5도, 대구 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강릉, 대구 16도, 광주는 17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겠습니다. 비가 내린 이후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 고열과 싸우며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불행을 겪고 있는데도 어쩌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는데요. 중국인은 위험하다. 이제 외국에서는 한국인을 기피합니다. 한국인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든 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정부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위기 경보 최고 단계 심각. 지금부터가 전쟁 시작입니다. 총칼 없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국면에서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라는 당부드리면서 뉴스에이 마치겠습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